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09년도 53회 행정고시 기출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문제를 질문을 하고 있고요. 무효 확인 소송상 원고 적격에 대한 논의가 핵심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더불어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 처분과 관련된 문제는 그 처분성 인정 여부가 무효 확인 소송에 있어서의 대상 적격과 관련돼서 논의가 될 것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설문 3번은 왜 제외가 됐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식품위생법상의 식품 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았습니다. 식품 접객업 영업허가 내에는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포함됩니다. 룸사롱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유흥주점을 영위하여 오다가 현재 유흥주점 경영하고 있는 건 누구냐? 갑이에요. 갑인데 17세 가출 여학생을 고용해서 영업을 하던 중에 이 17세 가출 여학생 고용, 유흥접객원 고용이라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식품위생법 44조 2항 제1호에 따르게 되면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서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갑이 17세 가출 여학생을 고용해서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지금 이 44조 2항 제1호의 행정법규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법규 위반 행위는 다시 제재처분 사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75조에 따른 제재처분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좀 이따 제재처분이 나오게 될 겁니다. 관할행정청이 제재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그러니까 식품위생법 75조에 따른 제재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갑은 을에게 영업관리권만을 위임을 하였습니다. 여기 영업관리권 밑줄 그시고요. 영업관리권을 위임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업자의 지위가 변경된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별도의 적법한 양도 양수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잠시 휴가를 가 있는 사이에 이 유흥주점을 좀 맡아서 운영해 달라라고 위탁을 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의 인장과 관계서를 위조하여 갑이 없는 사이에 인장과 관계서를 위조해서 관할행정청에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였습니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식품위생법 제39조 1항에 따르게 되면은 양도 양수 행위가 있었을 때는요. 지금 양도 양수 행위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었다고 지금 허위로 신고를 한 거예요. 양도 양수 행위가 있었다고 허위로 신고를 하는데 이와 같은 양도 양수 행위가 있으면 식품위생법 39조 1항에 따르게 되면 영업자의 지위가 바뀐다라고 돼 있어요. 변경된다라고. 그러니까 현재로 치게 되면 양도인이 갑이 되는 상황이고 양수인이 을이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전제가 뭐가 깔려야 돼요? 적법한 양도 양수 행위가 존재했다라는 전제가 깔려야 되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인정이 돼버린다면요. 지금 양수인 을, 지금 여기서 관리권만을 위임받은 을이 이제 영업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법관계 하에서 영업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신고가 결국 수리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잠시 휴가 간 사이에 좀 맡아달라 했는데 갔다 와 보니까 그게 내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설문 1번에서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및 수리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설문 2번에서는 갑은 관할행정청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에 대해서 무효확인송을 제기할 경우에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설문 3번 보시면요. 밑에 각주에 있는데요. 만약 갑과 을 간의 영업 양도가 유효하고 그러니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가 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가정할 경우에,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양도인 갑하고 양수인 을 사이에 있어서 영업 양도가 유효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관리권만을 위임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적법하게 서로 간에 영업재산도 다 이전이 된 거예요.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위에서 나왔던 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도 다 적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경우라고 했을 때 관할행정청이 갑의 위반 행위를 이유로 해서 갑이 위에서 보시게 되면 식품위생법 44조 2항 제1호의 행정법규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제재 사유가 발생을 했죠. 누가 잘못했어요? 갑이 잘못했죠. 양도인이 잘못했는데
이것을 이유로 해서 을에게, 즉 양수인 을에게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제재 처분을 할 수 있겠는가, 그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하도록 했는데, 이건 바로 제재 처분 사유 승계에 대한 문제로서 추상적 경찰 책임의 승계 문제입니다. 그런데 설문 3번 보시게 되면 이것은 경찰 책임의 승계 문제로서 이건 강론 문제예요. 행정쟁송법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쟁송법 출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임의로 생략하면서 지금 설문 3번은 제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설문 1번의 경우에 있어 이것이 신고 수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작용법 파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건 대상적격 문제입니다. 이거 처분성 인정 여부 문제이기 때문에 또한 이것을 근거로 해야지만 설문 2번에 있어서 무효확인성상 원고적격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설문 1번과 2번은 모두 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상황이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판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 이런 상황이에요. 제일 먼저는 영업권을 누가 갖고 있었다? 갑이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갑이 뭘 했냐면 행정법규를 위반해서 17세 가출 여학생을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유흥행위를 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식품위생법 44조 2항 제1호 위반 사유가 발생을 했고, 따라서 양도인 갑은 적발됐기 때문에 제재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강론에서 이제 추상적 경찰 책임이라 불러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재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이 갑에게 원래 제재 처분이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제재 처분이 나오기 전 단계에서 이러한 일들이 막 발생을 한 거예요. 이 아직까지는 영업권이 갑에게 있는 상태고, 갑이 을한테 영업관리권만을 위임을 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관리 위탁에 대한 문제로서 뭐가 아닙니까? 이거는 영업자의 변경을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영업자 변경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영업자 변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영업권은 지금 갑에게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영업권이 이제 을한테 넘어와 버려요. 어떤 식으로 넘어왔냐? 을이 영업자의 지위를 변경을 시키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식품위생법 39조 1항에 따르게 되면 뭐가 있으면요, 설문 3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영업 양도가 유효하라고 돼 있죠. 그죠? 영업 양도 양수행위가 있었다고 지금 역방을 치는 거예요. 만약 있었다라고 하면은 식품위생법 39조 1항에 따르게 되면 양도 양수가 있으면 영업자의 지위는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처럼 써 있어요. 39조 1항에. 근데 39조 3항에 보시게 되면 그렇게 영업자의 지위가 변경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두 가지 1항과 3항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가 있어야지만은 영업자의 지위가 변경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라는 것이 말이에요,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하게 되면 진짜로 신고가 있으면 영업자의 지위가 변경되는 게 돼요. 하지만 여기서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라는 것이 만약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봐버리게 되면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가 있다고 해서 바로 영업자의 지위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까지 있어야지만 비로소 영업자의 지위가 변경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라는 게 자기완결적 신고인가 아니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겠죠. 만약 자기완결적 신고면 별도의 수리 같은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신고만 하면 바로 영업자의 지위는 변경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어쨌든 39조 3항에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한 거예요. 했는데 관할행정청이 그것을 수리를 한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수리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영업자의 지위가 변경돼요. 근데 수리까지 나와버렸단 말입니다. 이렇게 수리까지 나와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설문 3번이 이거예요. 영업권이 완전히 을에게 넘어와 있는 상태고, 여기서 이 양수인 을한테 제재 처분을 한다고 하면 과연 이것은 적법한 것인가, 가능한 것인가, 이게 설문 3번의 질문이에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얘가 여기서 행정법규 위반 행위를 해서 제재 사유를 발생시켰는데 누가 잘못했다? 양도인 갑이 잘못했다? 그런데 양수인을 이렇게 응징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렇게 양도인의 행위를 양수인의 행위로 의제할 수 있겠는가? 얘의 제재 사유가 이쪽으로 승계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가? 제재 처분 사유 승계에 대한 문제고, 이것은 이제 경찰법으로 넘겨보시게 되면 강론에 이걸 우리가 추상적 경찰 책임의 승계 문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된단 말이에요. 요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중간에 있는 상황에서 설문 1번하고 2번에 대한 문제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럼 현재 양도인 갑의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 양수 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인 갑은 이제 영업자의 지위를 상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자의 지위가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어요. 영업자의 지위가 나에게 있음을 확인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이 수리 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영업자의 지위가 상실된 거니까 수리 처분은 없었던 거예요 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겠죠. 그래서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 처분, 여기에 대해서 무효확인소송을 지금 제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왜 그렇다면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인 갑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인 이렇게 을이 있습니다. 얘들 사이에 있어서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사법관계의 문제와 공법관계의 문제를 우리가 둘 다 검토해 봐야 됩니다. 사법관계에서 얘들끼리 양도양수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돼서 영업자의 영업재산이 과연 이전되었는지를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요거는 이제 계약 체결의 행위이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처분이 아니에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적법하면 유효한 것이고 위법하면 무효인 겁니다. 근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요, 양도 양수행위가 계약이 있었는데 그 계약이 무효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계약이 무효인 게 아니라 애당초 계약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부존재 문제예요. 양도 양수행위 자체가 부존재한 문제인데 무효의 문제로 처리했을 때 가능하다면 부존재의 문제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 쪽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양도 양수 행위가 적법 유효하게 존재한다면 이제 그 유흥 주점은 누구 거예요? 양수인 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영업재산은 이전되었다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효인 경우라고 한다면 그 계약 체결 행위가 무효인 경우라고 한다면 영업재산의 이전은 없다고 볼 거예요. 그것이 무효여도 영업재산의 이전이 없는 건데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영업재산의 이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렇죠? 무효는 그래도 외형상 계약 행위는 존재하는 거예요. 부존재는 외형상 계약 행위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밑에 이제 공법관계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사법상 그 재산권의 이전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여기서 뭐야? 공법상 영업자 지위의 승계 변경에 대한 문제에 해당을 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가 있어야지만 지위 승계 죄송합니다. 여기 신고 그렇죠? 신고에 대한 수리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영업자의 지위가 변경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영업재산의 이전 여부에 대한 문제가 바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의 수리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법률상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신고에 대한 수리 처분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방금 우리가 본 대로 부존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업재산의 이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수리는 판례에 따르게 되면 무효가 돼버려요.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를 받기 위해서는 이따가 보시면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는 영업자의 지위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존에 있었던 양도인 갑에 대한 영업허가를 철회하고 그 다음에 양수인 을에 대해서 신규 영업허가를 해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신규 영업허가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신규 영업허가라는 것은 양도인이 처음에 이 유흥점을 운영하려고 할 때 영업허가를 받았었겠죠. 유흥점 영업허가를 받았었겠죠. 맨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식품 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얘가 유흥점 영업허가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안에 양수인 을에 대한 신규 영업허가가 포함된다는 것은 이 양수인 을도 실은 양도인 갑이 처음에 유흥점 영업허가를 받았을 때와 똑같이 얘도 그와 같은 허가 요건을 구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허가 요건을 구비해야 되는데 누가 이 수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양수인 을이 그 허가 요건을 몇 조에 있냐면 식품위생법 36조에 있단 말입니다. 36조에 있는 이 허가 요건을 구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그 허가 요건을 구비를 못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영업재산의 이전이 없었으면 이에 대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 역시 무효가 돼버리니까 이게 무효라는 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무효나 부존재면 여기가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취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굳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고 상황을 자기적으로 형성한 것이 아니라 이게
무효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무효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무효확인소송 제기가 과연 가능하겠는가를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무효확인소송 제기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소제기의 적법성의 문제고 그렇다면 소송 요건 구비 여부를 살펴봐야겠죠. 뭐를 살피게 되냐면 제일 먼저는 과연 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가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인가 대상 적격부터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가 필요한데 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가 뭐라고요? 자기완결적 신고면 그럼 수리가 처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이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면 그럼 수리가 처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가 자기완결적 신고냐 수리를 요하는 신고냐에 따라서 그 수리의 처분성 여부가 달라지고 그렇다면 무효확인 소송에 있어서 대상 적격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상 적격도 지금 논점이 걸려요. 그 대상 적격의 논점을 지금 설문 1번에서 별도 처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설문 1번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이 대상 적격과 관련돼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법적 성질을 설문 1번이 없었어도 우리는 검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대상 적격도 논점으로 지금 잡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이 수리가 과연 행정처분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문제는 왜 나오는 거죠? 행정소송법 19조 플러스 행정소송법 38조 1항의 준용 규정 때문에 행정처분 여부를 살피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고 적격에 대한 논점은 왜 걸리는 걸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갑하고 을하고 있어요. 갑하고 을하고 있는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가 처분이라고 전제를 까는 거예요. 지금은 수리가 처분이라고 했을 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한 게 누구예요? 그 유흥점 갖고 싶어서 신고한 게 누구예요? 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관할행정청의 수리 처분은 누구한테 준 거예요? 을한테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원고는 누구예요? 양도인 갑인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양도인 갑은 이 수리 처분에 상대방이에요? 제3자예요? 제3자잖아요. 그쵸? 수리 처분의 처분상 제3자 갑이 지금 소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3자 소송과 관련돼서 원고 적격이 또 논점으로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협의 소액 이거 플러스 이건 또 뭐예요? 이거는 과거에 우리 행정소송법 35조의 무효확인 소송상의 원고적격 규정 그 법률상 이익을 즉시 확정 이익설에 따라서 확인의 이익을 요한다라고 봤었을 당시에는 무효확인 소송에서 협의 소액에 대한 소송 요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확인의 이익이라는 것 자체가 협의의 수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협의의 수익 논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요. 판례와 다수설이 35조의 법률상 이익을 법률상 보이익으로 봐서 취소용상 원고 적격과 동일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논의했던 확인의 이익의 내용물들이 갈 데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 내용물이 원래 뭐의 내용이라고 했죠? 협의 소액 내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별도의 협의 소액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35조에 있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를 과거와 달리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과거와 달리 어떻게 보기 때문에요? 확인의 이익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 확인의 이익 안에 있었던 그 내용물들이 어디로 갔어요? 미화가 됐어요. 그렇죠? 미화가 돼서 그 주소를 집을 찾아줬는데 그 집이 무슨 집이 됐어요? 협의의 소익이라는 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협의의 소익에 대한 논의도 추가로 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이걸 논의하고 나면 이것까지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온다는 말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대상 적격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적격. 대상 적격은 이제 설문 1번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가 되면 대상 적격은 자동으로 해결이 돼요. 그래서 설문 1번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대상 적격. 여기서 이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 수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리의 의미는 수리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적 효과는 판례에 따르게 되면 이 영업자의 지위 변경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영업자의 지위가 변경된다. 갑에서 을에게로 변경된다는 것의 의미는 뭘 말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갑에 대해서 영업허가 철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을에 대해서 신규 영업허가를 해주는 것이 이게 두 개가 결합된 합성행위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 유흥주점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유흥점이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영업권을 누가 갖고 있었어요? 갑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를 통해서 을이 지금 이 영업권을 가지러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뭐랑 되게 비슷해요?
제3자 수송에서 기존 업자 갑과 그다음 신규 업자 을 사이에 있어서의 경업자 수송의 구도와 비슷해 보이시죠? 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경업자 수송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서 원고 적격을 인정시켰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런 거 기억나세요? 거리 제한 규정, 업소 개수 제한 규정이 있으면 이 경업자 관계는 실질적 의미의 경원자 관계로 전환이 돼버리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거리 제한 규정, 업소 개수 제한 규정과 같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영업재산 안에는 하나의 영업권만이 존재한다. 이게 뭐랑 비슷해요? 업소 개수 제한 규정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갑하고 을 사이에 있어서는 경원자 관계가 성립이 돼버릴 거란 말입니다.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얘네들의 법적 성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양수인 을한테 신규 영업 허가를 해준다는 것은 양도인 갑이 처음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 식품 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았던 거랑 똑같은 영업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 허가 처분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식품위생법 36, 37조. 무슨 말씀이에요? 36조가 바로 1, 2, 3의 요건 부분이에요. 그리고 37조가 바로 영업허가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은 영업허가를 한다. 이게 바로 이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업허가는 뭐에 해당합니까? 이 영업허가는 가학상 허가죠. 그렇죠? 예, 가학상 허가기 때문에 허가제 하에서의 논의니까 지금 이 1, 2, 3이라는 요건은 뭐가 됩니까? 실질적 요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실질적 요건이고 이게 어디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건 어디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건 뭐예요?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란 말이죠. 그러면 이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사가 어디 포함되어 있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는 신고 요건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영업자 지위 승계의 신고 요건 안에 단순한 형식적 요건 말고도 이 실질적 요건이 같이 포함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완결적 신고하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구별한다고 했을 때 그 구별 기준으로서 우리가 주로 논의한 내용이 바로 뭐예요? 신고 요건을 살펴봤을 때 신고 요건이 오직 형식적 요건이면 그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가 되는 거고 그것이 실질적 요건까지 함께 포함을 하고 있다면 그때는 수리를 요한 신고가 된다고 했죠. 여기 지금 이 실질적 요건이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 이렇게 봐갖고 얘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라고 보게 되면 이 수리가 뭐가 됩니까? 수리는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럼 우리 지금 이 부분만 살펴봤어요. 이 부분만 살펴봤는데 그 다음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이 영업허가는 재량행위입니까? 기속행위입니까? 가학상 허가죠. 가학상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속행위요. 가학상 허가니까 기속행위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안에 재량권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거 안에 재량권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영업허가 철회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영업허가 철회라고 했는데 철회 처분은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입니까? 재량행위입니까? 철회 처분은 기속행위예요? 재량행위예요? 여러분들 철회 처분에 법률유보 원칙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철회 처분은 어떨 때 이루어져요?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루어지죠. 그렇죠? 철회 처분은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만약 재량행위라고 하게 되면 이게 재량행위면 이거가 아무리 기속행위라고 하더라도 이거 전체 안에 이 재량권 포함되어 있죠. 재량권 포함되어 있으면 이 수리 처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재량권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재량행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거 기속행위란 말이에요. 이거. 이 수리처분, 요거 기속행위란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수리처분은 행정처분이다. 이건 아까 이 부분 살펴본 것만 갖고도 해결이 돼요. 이 안에 실적 요건 들어있기 때문에 신고는 수리를 요한 신고고 그렇게 되면 이 수리처분은 행정처분성 인정된다. 그래요. 행정처분이에요. 행정처분인데 이거 기속행위란 말이에요. 이게 기속행위가 될 수 있으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해야 돼요? 반대로 이 철회 처분이 기속행위여야지만 이게 기속행위지만 얘도 기속행위고 얘도 기속행위니까 이 수리 처분도 기속행위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철회 처분이 기속행위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느냐? 이걸 잘 따라와 보세요. 여기서 이 영업허가 처분을 해주는 거 1번 이게 기속행위란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면 얘한테 기계적으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례적으로 얘한테 영업허가를 해줘야 돼요. 얘한테 영업허가를 해주게 되면 얘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철회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
여기 하나의 영업재산 안에는 하나의 영업권밖에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을이 이렇게 영업허가를 받고 안으로 들어왔다면 얘가 이렇게 들어왔다면 을이 여기 들어와 있으면 얘는 이제 나가줘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얘가 들어왔기 때문에 얘는 영업허가 철회 처분의 대상이 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기속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기속행위고 얘도 기속행위니까 결국 얘는 기속행위가 된다 이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뭐뭐 살펴봤는지 기억해 보세요. 막 머릿속으로 섞으시면 안 돼요. 잘 봐봐요. 예, 뭐가 지금 맨 처음에 뭘 살펴봤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궁금했던 건 이거예요. 궁금했던 거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가 자기완결적 신고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야. 이거였어요. 이걸 왜 궁금해했어요? 대상 적격 때문에 궁금해했어요. 자기완결적 신고면 그 수리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애당초 무효확인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면 그 수리가 처분이기 때문에 무효확인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대상 격적 때문에 우리가 그 신고가 자기완결적 신고냐 수리를 요하는 신고냐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신규 영업허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신규 영업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적 요건을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 요건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까지 우리가 궁금했던 건 해결 봤어요. 그래서 수리가 처분이다. 대상 적격 충족한다까지 해결 봤어요. 근데 이거 해결 본 거는 뭐예요? 대상 적격 부분은 해결이 맞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설문 1번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설문 1번의 경우에 있어서 무엇을 물어봤어요? 법적 성질을 물어봤죠. 법적 성질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검토하셔야 돼요? 기속행위 재량행위까지 검토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법적 성질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방금 전에 뭐까지 살펴봤냐면 이거 기속행위다까지 살펴봤어요. 그냥 하나만 더 들어가 봅니다. 하나만. 뭘 들어가 보냐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수리는 행정처분인 게 맞죠? 행정처분인 게 맞는데 완화된 허가제 하에서 이와 같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수리가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인데 어떤 행정처분입니까?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중에 그 수리여서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수리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요. 이건 준법률 행위적 행정으로서 수리예요. 뭐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수리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완화된 허가제 하에서의 논의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완화된 허가제입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예요? 이게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안에는 뭐가 개입되지 않아요? 행정청의 의사작용이 포함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뭐야? 가항성 허가잖아요. 가항성 허가는 뭔데요? 명령적 행정행위로서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란 말이에요. 철회는요. 철회는 당연히 행정청의 의사작용이 개입되죠. 철회 여부를 행정청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 의사작용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수리가 행정처분이라고 했을 때 통상은 준법률 행위적 행정을 보는데 이건 법률 행위적 행정이란 말이에요. 왜? 이건 허가제 하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뭐까지 했어요? 자기완결적 신고가 아니라 수리를 요한 신고다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수리가 처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첫 번째 얘기였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거는 가항성 허가이기 때문에 기속행위고 이건 필연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기속행위일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 두 번째 얘기했어요. 세 번째, 이 안에 행정청의 의사작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수리 이구도는 똑같아. 모양은 똑같은데 이건 준법률 행위적 행정이고 이건 법률 행위적 행정이다까지 했어요. 세 개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얘기를 해야지 설문 1번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세 개 중에 첫 번째 것만 하면 설문 2번에서 대상적격 논의는 해결 볼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는 설문 1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원고적격 들어갑니다. 원고적격 논의는 왜 나온다고 했습니까? 지금 여기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 처분의 상대방은 누군데? 상대방은 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원고가 누군데?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처분상 제3자가 제기하는 제3자 소송에 대한 문제여서 원고적격 문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요. 시작됐어요. 원고적격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법 35조에 있어요. 35조에 보시게 되면 확인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법률상 이익은 뭐가 돼요? 법률상 보호이익이 된단 말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법률상 보호이익설과 즉시확정이익설에 이렇게 학설 대립이 있어요. 현재 판례는 법률상 보호이익설의 입장이다 이거예요. 과거의 통설 판례는 어떻게 봤었어요? 이쪽으로 봤었단 말이에요. 즉시확정이익설로. 그러면 법률상 이익이 뭐야?
즉시 확정 이익이란 말이에요. 그쵸? 즉시 확정 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률상 이익은 뭐랑 뭐가 결합되어 있는 거라고 봤던 거예요? 이게 즉시 확정 이익이죠. 이게. 예,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확인의 이익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 확인의 이익 안에는 현존하는 법적 지위의 불안과 왜 무효인 처분을 굳이 다투려고 하는 것인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적조차 없기 때문에 너의 법률적 권리가 침해된 적도 없는데 너는 그걸 왜 다투려고 하는 거니? 이게 바로 확인의 이익이죠. 이 확인의 이익. 현존하는 법적 지위의 불안이 있어. 무효는 무효인데 내가 지금 불안해. 그다음 두 번째, 그래서 판결을 통해서 나한테 권리가 있다는 것, 나한테 영업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보충성 원칙을 이 밑에 있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판례에서 이걸 깨버리죠. 어떻게 깨버려? 무효확인성의 인용 판결, 무효확인 판결에 따른 기속력으로서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을 시키게 되기 때문에 이 보충성 원칙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됐어요. 이게 확인의 이게 핵심이에요. 깨졌기 때문에 이게 깨진단 말이에요. 그쵸? 깨졌죠. 그래서 이제 법률상 보익설의 입장을 취한다라고 가죠. 가긴 가는데 뭐가 없어졌어요 지금? 원래 논의됐던, 원래 검토했던 여기에 있는 현존하는 법적 지위의 불안과 판결을 통한 권리전부 확정 필요성 얘들이 뭐가 됐어요? 미화가 됐어요. 그쵸? 원래 그러면 여기는 이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된다고 해서 왜 처음부터 무효인 처분을 왜 다투는 건데? 라는 부분이 해결됐어요? 그건 해결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두 가지 내용은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데 어디로 가야 돼? 미화가 됐으니까 엄마 아빠 찾아줘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얘가 엄마 아빠란 말이에요. 그렇죠? 협의회 소에게 가서 검토를 하셔야 된다. 아직은 원고 적격 얘기하고 있으니까 다시 원고 적격 돌아옵니다. 법률상 보이기입니다. 그러면 행정소송법 12조 1문에서 법률상 이걸 우리가 법률상 보이기로 하면서 제3자 소송 들어가면 무슨 논의예요? 사익보호성과 관련된 논의를 막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가 된 거죠. 12조 1문의 법률상 이익도 35조의 법률상 이익도 둘 다 법률상 보이익으로 봤기 때문에 광의 공권으로 봤기 때문에 제3자 소송에 대한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면 사익보호성과 관련된 논의가 필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3자 소송으로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이거죠. 양수인 을이 뭐예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처분의 외형상 직접 상대방이에요. 뭘 조심하시라고요? 외형. 그쵸? 외형상이에요. 실질이 아니에요, 지금. 외형상. 얘는 어때요? 얘는 외형상, 처분상 제3자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제3자 소송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위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 얘와 얘가 두 개가 결합된 합성행위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게 합성행위야. 그럼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 안에는 영업허가 철회하고 신규 영업허가와 이 두 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이건 누굴 겨냥하고 있어? 철회는 양도인 갑을 겨냥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신규 영업허가는 누굴 겨냥하고 있어요? 이건 양수인 을을 겨냥하고 있죠. 제가 항상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거랑 비교해봐요. 일반적인 경원자 관계, 지금 이거 경원자 관계예요. 경원자 관계인데 일반적인 경우랑 좀 달라요. 이걸 봐요. 사업자 1인이 있어요. 사업자 1인만 선정될 수 있어. 근데 신청인 갑하고 신청인 을하고 둘이가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둘 중에 한 명밖에 들어갈 수 없어.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갑에 대해서 허가 처분을 해줬다라고 하게 되면 갑에 대한 허가 처분 안에는 뭐와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갑에 대한 허가하고 을에 대한 거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가 뭘 조심하시라고 했어요? 여기에 있는 을이 만약 갑에 대한 허가 처분을 다투려고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했을 때 경원자 관계이기 때문에 을이 실질적 의미의 상대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아니다? 이 거부 처분의 상대방이기 때문에 을이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의 상대방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갑에 대한 허가 처분, 이 네모예요. 이거의 상대방이기 때문에 노란색이 아니고 흰색의 상대방이기 때문에 을의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라고 했을 때 이건 영업허가 철회하고 신규 영업허가하고 이거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건데 이건 얘를 겨냥하고 있고 이건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렇죠? 이건 얘를 겨냥하고 이건 얘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가 여기도 마찬가지. 둘 다가 실질적 의미의 상대방이라 볼 수 있어서 외형상 처분상 제3자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무효등 확인 소송상 원고 적격을 누구한테 인정해요? 지금은 양도인 갑에게 인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협의 소익은요? 이거 검토해야 된다고 했죠. 이거 검토하면 어떻게 돼요? 인정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인정될 수 있죠. 예, 아무리 무효라고 할지라도 지금 예, 무효라는 것을 확인받지 못하면 갑은 이제 자신의 유흥지점을 경영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협의의 수익은 특별한 문제 없이 인정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오는 게 있어요. 민사소송과의 관계 문제인데 무효확인 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으로 대상적격, 원고적격 논의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논의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답안에서. 민사소송과의 관계 문제. 왜? 이거가 살아있잖아 지금. 그죠? 사법관계. 영업 양도 양수행위가 지금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든 아니면 무효라고 해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든 예, 이런 거 없다. 이거 없다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 이거 없다. 그럼 이거다. 이거면 이거 무효다. 이거 없다. 제일 먼저. 그럼 이렇게 된다. 그럼 이거 무효된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먼저 없다고 해서 영업 양도 양수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이나 아니면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서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예. 그런데 판례에 따르면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신고 수리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거치고 나서 신고 수리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어떤 부분에서 예, 나에게 영업자의 지위가 있다는 걸 확인받기 위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반드시 거쳐와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 만약에 이거 거쳐와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쳐와야 되면 대상적격, 원고적격을 논의하기 전에 안 거쳐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바로 각하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얘한테 법률상 이익이 인정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예, 밑에 있는 이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 여기에는 이 선결 문제, 이 논의는 바로 뭐냐면 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거 법률상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법률상 원인이라고 하게 되면 실은 이건 뭔데? 영업 양도양수행위잖아요. 여기 영업 양도양수행위가 있다고 쳐보세요. 이게 법률상 원인이 돼서 그래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 처분이 나오는 거예요. 법률상 원인이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법률상 원인이 예,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거죠. 이 부분 얘기를 하는 건데 위에다 써볼게요. 양도 양수 행위가 있어요. 수리 처분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양도 양수 행위가 있고 그에 따른 수리 처분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야? 얘가 얘의 법률상 원인이 되죠. 얘가 법률상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법률상 원인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수리 처분이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이거 민사소송에 대한 문제로 들어가 보게 되면 예, 양도 양수 행위에 대해서 무효항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했을 때 얘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효력 이런 문제 자체가 발생 안 한다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게 되면 신고 수리 처분이 있고 예, 그에 따라서 영업자 지위가 이렇게 인정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신고 수리 처분이 유효하면 영업자 지위가 누구한테 인정돼요? 양수인들한테 인정되겠죠. 신고 수리 처분이 만약에 무효라고 하게 되면 영업자의 지위는 누구한테 인정돼요? 양도인 갑에게 그대로 인정되겠죠. 예,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고 수리 처분이 이렇게 있고, 예, 이게 법률상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결과로서 영업자 지위가 인정되냐 안 되냐가 이렇게 바뀌는데 여기다가 영업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갑이 나한테 영업자 지위가 인정되더라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거는 민사소송입니까? 당사소송입니까? 영업자 지위에 대한 문제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인정되는 영업자의 지위이기 때문에 이건 공법관계 문제고 이건 당연히 당사소송이에요. 당사소송을 이렇게 제기해요. 그러면 예, 본안에 들어간다고 봤을 때 영업자 지위 확인 소송을 만약 받아줬다고 봤을 때 영업자 지위가 있다 없다를 예, 당사소송의 수소법원인 행정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앞에 이게 행정이잖아요. 이건 행정이잖아요. 행정행위니까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지금 무효라고 했잖아. 무효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의 선결 문제는 효력 확인에 대한 문제예요. 효력 확인에 대한 문제니까 이 선결 문제, 예, 충분히 권한 없는 법원으로서 당사소송의 수소법원도 심사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인데? 이건 본안 판단의 문제라고요. 본안 판단 들어가면 인용 판결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올 수 있는데 이거 확인 소송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확인 소송이기 때문에 확인액이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무효확인소송 제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 보충성 원칙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확인에 얘기해서 보충성 원칙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효확인소송 제기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영업자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다시. 영업자 지유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확인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무효확인소송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영업자 지유확인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왜? 여기서는 확인의 이익을 필요로 하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고려할 필요가 없고 지금 여기서 이 구성요건적 효력과 성결 문제는 실체법 문제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거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건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법관계와 관련돼서 영업 양도양수행위의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문제, 공법관계와 관련돼서 신고수리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문제, 여기서 영업자 지유확인 소송이 아니라 신고수리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이걸 제껴버린 거예요. 여기에 영업자 지유확인 소송이 들어오는 자리가 아니라 신고수리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들어오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제껴버리고 얘 둘 사이의 문제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둘 사이의 문제로 들어갔는데 이걸 반드시 거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영업자 지위 확인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란 말이죠. 복잡하게 얘기하기 힘든 얘기죠. 이건 어떻게 처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한 3-4줄 정도만 처리해 주시고 여기는 소송 요건으로 대상 적격, 원고 적격, 협의 소행 문제로 여러분들이 집중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좀 복잡한 얘기였었습니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및 그에 따른 수리, 법적 성질에 대한 검토도 해봤고 여기는 신고 수리에 대한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설문 2번에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와 관련돼서 대상 적격에 대한 문제는 설문 1번과 연계성 하에서 간단히 처리가 되고 원고 적격에 대한 논의를 들어가 봤었고요. 여기서도 경원자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협의 해석에 대한 논의를 들어가면서 이와 같은 대상 적격 논의를 하기 전에 소송 요건 논의를 하기 전에 먼저 민사소송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간단하게나마 언급되는 것이 맞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우리 답안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